우리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워낙 지금 이제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균형도 좀 정상화해야 된다.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 차이는 네.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다 보니까 자금이 유치하지 않아도 들어오니까. 오는데 저희 나라는 또 만약에 법인세율이 높으면은 너무나 많은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여력이 네. 너무 없어진다. 그렇죠. 네, 근데 그런 기업들 것도 여력보다도 외국에서 과연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.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그렇죠. 낮게 법인세를 관리하는 너무 부분이- 올리면 그렇죠. 해외에서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그렇지 안 한다 이거죠. 회사 지으려고 하는 해외 투자들이 발길이 끊어진다. 예. 네,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금만큼 민감하고 예.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. 결정하기가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세제가 만사예요 제가 볼 때는.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. 시장에서는 네, 세제가 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. 자, 약간 좀 뭐 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자, 이제 그러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좀 세제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텐데 예.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있으면 조금만 해주시죠. 예. 제가 보기에는 일부금 가세 문제는 그러니까 기업의 그 일부금을 밖으로 한류시키는 제도는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. 네. 계속 그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배당금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선진국행처럼 그 기본적 분수에 입각한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궁금한 게요. 예.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세금, 예. 배당 세금 많이 얘기했잖아요. 예. 근데 기업들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해주면 예. 다른 기업들도 공부할 것 같아요. 네. 어떤 기업이길래 배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 건지 예. 인기가 많은 건지 네. 그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예. 이제 어차피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보니까 예. 모범적인 사례를 음. 한번 우리가 한번 좀 공개해 주시죠. 있으면. 네, 아마 대부분의 기업이 모범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네. 네, 제가 이제 아는 회사 중에서는 그 창원에 있는 경남스틸이라는 회사는 경남 스틸 예, 상장사인가요? 코스닥 등록사입니다. 아 그래요. 네. 예. 근데 이 회사가 아마 그 자본 규모도 한 600억 정도 될 거야 자기 자본이 오. 되는데 한 2012년경인가 한 150억 정도의 그 시설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차입금이 약 한 35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. 그러니까 보면 자본 구조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어떤 회사 같으면은 배당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요. 차입금 상환하겠다. 차익 상환하겠다. 예, 계속 그렇게- 할 텐데. 예. 이 회사는 그래도 보면은 그 소액주주에 대한 그 배려라든지 대주주가 자기 세금 많이 내는 것도 불구하고 오, 감안하고 감안하고. 예. 그 매년 약 250원 정도 배당을 하면서 소액주주나 투자 그다음에 차입금 상환 그다음에 그 배당 배당.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. 그렇죠. 배려하는 오.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요. 네. 그러면 이제 경남수칠 저도 한번 그 집에 가서 한번 좀 얼마나 저 배당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중소기업이지만 종업원들도 굉장히 잘합니다. 아 그래요? 예. 복리후생도 좋고. 예. 아우 좋은 자리 있으면 좀. 참. 야, 여담이었고요. 예. 자 이런 우수 사례도 있을 것 같고 네. 그렇지 못한 사례도 혹시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네. 주실래요? 제가 이제 계속 그 에이지 그 코스트 연구소장으로서 이제 네. 기업들 중에서 그 조금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회사가 있는 암들을 계속 봐왔는데 네. 사실은 제가 본 중에서는 사실 그 하림홀딩스의 경우에 하림. 예, 네. 그 과거 10년간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익이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. 아 10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? 예. 그러면서 너무한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싸죠, 네. 예. 그러면서 그 이제 회사의 설명으로는 그 지주회사 전환한다 그러면서 네. 제3자 그 대주주의 제3자 배정을 많이 해서 결국 그 대주주 지분이 처음에 약 30%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70%로 높아졌습니다. 홀딩스 예. 지주회사. 예. 70%로 늘었어요. 예. 69.몇 %로 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여기서 그 말하기 그렇지만 네. 하림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뭐 그 하림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런데 뭐
그 지금은 사이에 뭐 일감 나누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뭐 제일곡산, 제일사료, 그다음에 여러 한국 가지 선매 판매 계열사들이 많이 늘어났죠. 예, 늘면서 어, 그 어떤 김홍국 그 회장님. 회장님 그 재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. 처음에 그 비로 보면은 소액 주주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3자 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최근에 주가 기준을 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몇 천억 정도의 그 이익이 생겼습니다. 네. 탱가 이익이지만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기업마다 사정은 있겠지만, 예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예.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도 한번 좀 취재를 꼼꼼하게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